앨범을 많이 팔지 못하면 사실 남자 아이돌로 살아남기 상당히 어렵다.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잘 나가는 가수 하면 누구야? 도대체 누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POP 1타 강사 최광호,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2022년 남자 아이돌 대망의 2학기 성적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아울러서 1학기와 2학기를 토탈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래프로 보여줄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2022년 남자 아이돌 1학기 성적표 우리가 발표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 전에 저희가 발표했던 여자 아이돌하고는 이 그래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남자 아이돌 그룹의 성적 분포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오늘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앨범을 발매했던 남자 아이돌 어디 라인업이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2학기 첫 포문을 연 그룹이 어디입니까? 엔하이픈이에요. 뒤에 가서 성적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엄청난 퍼포먼스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성적에 대해서는 저희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날인 7월 5일 날 위너가 발매가 됐죠. 이 노래는 아시겠지만 위너라는 그룹 자체가 멜로디가 너무 대중 친화적이기 때문에 음원에서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앨범은 어느 정도 됐을까? 이게 또 궁금하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잘생긴 친구, 키 크고 잘생긴 친구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룹 SF9. 7월 13일 날 앨범을 발매를 했어요. 그동안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이였는데 요번에 나왔던 SF9의 성적은 어떤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TS 멤버죠? 제이홉이 이제 방화라는 노래를 가지고 7월 15일 날 발매를 했습니다. 특이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피지컬 앨범 대신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 거죠. 이제 플랫폼 앨범이라는 일종의 이제 디지털 앨범을 출시를 했어요. 그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8일 날 우리가 정말 예의주시해야 할 그룹 중에 하나죠. 세븐틴이 이제 앨범을 냈습니다. 뭐 워낙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노라는 탑 가수 중에 하나죠. 세븐틴의 성적도 우리가 상당히 궁금하니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27일 날 지코가 나왔습니다. 지코는 사실 뭐 이 아티스트의 영역과 아이돌의 영역을 이렇게 넘나드는 음악적인 쟁론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고 이런 만능 제조꾼이죠. 이 친구의 괴짜라는 노래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지도 저희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말에 되면 에이티즈 더 보이즈, 제가 말씀드렸지만 3, 4년 전에 한 50만 장대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있던 그런 아이돌 그룹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에이티즈 더 보이즈가 있었는데 이들이 각각 어떠한 성장을 보였는지도 이번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8월 22일 한참 더울 때죠. CIX의 앨범이 나옵니다. CIX도 참 어떻게 보면 아쉽죠. 조금 더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번 앨범에는 어떤 성적을 냈는지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가 솔로 앨범을 냅니다. 요거의 어떤 결과도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어스가 9월 초에 나와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룹이잖아요. 남자 그룹들은 이렇게 완성형 아이돌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긴 해.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그리고 되는 그룹과 안 되는 그룹의 격차가 여성 아이돌보다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열심히 했던 그룹이죠. 원어스가 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예의주시해야 되죠. 하반기에 사실 SM이 굉장히 승부를 걸었던 그룹 NCT 127 질주라는 노래 9월 중순경에 앨범이 나왔던 거죠. 이 앨범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시우민이 솔로 앨범을 냈죠. 브랜드 뉴. 이제 9월 26일 날 발매를 했고, 요 결과가 어땠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엑소 이제 완전체가 되어서 앨범을 낸다는 계획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여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7일 뭐 나오냐? 크래비티 나왔죠. 크래비티.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원어스, 여기 뒤에 나오는 여기 동키스, 뭐 이런 이제 앨범들을 우리가 추려서 이들이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저. 야, 이 트레저. 작년에 2022년에 상당히 도약을 했던 그룹이 어디냐? 트레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돈키즈. 참 열심히 하는 그룹이죠. 그래서 이 그룹이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도 저희가 요 앞에 있는 그룹과 싸잡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많이 나왔죠? 자, 이 앨범 2022년에 저희가 중요 표시 3번 저희가 하겠습니다. 중요 표시 3개. 스트레이키즈. 우리가 2022년에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잘 된 앨범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케이스 143 이 노래를 가지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고 그 퍼포먼스가 어떤 의미고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스타엑스의 멤버인 기현이 10월 중순에 이제 솔로 앨범을 내게 돼요. 자, 몬스타엑스뿐만 아니라 이 솔로 앨범에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여기? BTS 진이 요번에 선보였던 The Astronaut. 자, 이 앨범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 왜냐면 또 뭐 앞에서 봤던 제이홉도 있었고 그 다음에 RM도 있었고 진도 있었는데 뭐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우리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특집으로도 한번 다뤘던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11월 초에 발매를 했는데 이 앨범 성적이 어땠는지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템페스트. 여기 갑자기 왜 최강호는 여기서 이거를 중요 표시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2월 달에 시상식을 하는데 인기 투표에서 저희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굉장히 팬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솔직히 죄송한데 제가 잘 몰랐던 그룹인데 요번에 저희가 보고 아, 참 이 팬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아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기대주다. 저는 감히 그렇게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요. 2022년 11월 22일 날 나왔고요. 앨범들이 어떠한 건지 팬들도 한번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어온 하모니가 11월 말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앨범 하나, 남자 아이돌 앨범 하나 준비해서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준비하는 기획사랑 가수들은 다 알 거예요. 성의껏 만들었던 이런 앨범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RM, 아까 얘기했죠? BTS의 멤버인 RM이 이제 들꽃놀이 해가지고 이렇게 앨범을 냈었어요. 뭔가 BTS 멤버들 하나하나가 사실 너무나도 보석 같고 소중하지만 RM은 뭔가 정말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진짜 이제 아티스트의 영역에서 그 아티스트만의 특별함들을 보여준다. 이 앨범도 약간 그런 개념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되게 어떤 대중의 흥행성도 흥행성이지만 예술적 가치로서의 의미를 좀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앨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슈퍼주니어 12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야, 정말 의리하면 슈퍼주니어고 여기 멤버들 간에 워낙 관계가 좋고 아주 장수하는 거에 표본을 보여주는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요 앨범은 어떤 퍼포먼스를 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하고 결국 2022년 거의 이제 마지막 앨범이죠. N's Dream이 캔디라는 기존의 H.O.T의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해서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이 앨범의 성적도 저희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2학기에도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들이 발매를 쭉 했어요.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떠한 성적을 냈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축은 뭡니까? 앨범 판매량이죠. 근데 이 앨범이 뭐냐? 4주간 판매량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발매일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판매량을 길게 하고 그다음 최근에 나온 건 짧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4주까지만의 판매량을 모은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주가 넘어가면 판매량이 더 늘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가만히 안 됐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팬덤용 아이돌이라는 게 결국은 앨범을 많이 파는 가수를 얘기하고 앨범이 많이 판다는 얘기는 뭐냐? 팬덤들이 많이 있다. 화력이 좋다. X축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1일 최대 유니크 리스너 30일 동안 데일리로 카운트해서 가장 유니크 리스너가 많았던 하루를 정해서 저희가 그 수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니크 리스너라는 게 한 사람이 반복 청취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이 최대 유니크 리스너가 더 많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남자 아이돌을 보면 여자 아이돌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대부분 약간 팬덤용 아이돌, 앨범 판매량 쪽에 밀집되어 있고 결국은 이 완성형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피지컬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가서 이제 이쪽으로 약간 진입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빅뱅 말고는 음원 차트에서 20만이 넘는 것만 봐도 어딘지 모르지만 한 그룹 말고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음원 차트로서에서는 남자 아이돌은 그다지
선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항상 이 팬덤 중심으로 가는 게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성 아이돌은 어땠어요? 팬덤형 아이돌도 존재를 하지만 이쪽 대중 친화적인 아이돌도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아이돌의 노래는 대중들이 되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지 리스닝 계열 노래라고 한다면, 남자 아이돌의 노래들은 어떻게 보면 팬덤들이 좀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니아적인 음악들이 좀 많이 구사되고 있다. 뭐 이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형 아이돌의 상위 랭크되어 있는 거 3팀, 그죠? 그다음 여기 뭐 한 4팀, 뭐 이쪽에 뭐 한 네 팀 말고는 다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잖아. 여기서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는 게 쉽다 어렵다? 훨씬 여성 아이돌보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Y축으로 올라가야지 여기 갈 수가 있어. 음원 차트에서는 그닥 어떻게 선전하지 못하니까. 앨범을 많이 팔지 못하면 사실은 남자 아이돌로 살아남기 상당히 어렵다. 그게 이제 콘서트 티켓팅이라든지 MD 상품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일단은 뭐 저희가 요 자그마한 요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뭐 자주 하니까 식상하죠? 원래 그런 거니까. 자, 이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완성형 아이돌로 가고 있으려는 어떤 모태, 여기가 어떤 그런 존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막 여기 엄청나게 몰려 있어. 10만 장, 20만 장, 30만 장 언더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보니까 여기 안에서도 좀 음원 쪽으로 강자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앨범을 좀 많이 파는 가수가 있더라. 이렇게까지는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여기 아시겠지만 트레저, 제이홉, 더보이스 세 개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트레저 같은 경우에는 4주 판매량이 이랬던 거지 그 이후에도 세일즈가 계속 났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죠. 그 다음 제이홉은 사실은 피지컬 앨범 판매는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구매하기에 생소했던 그런 디지털 플랫폼 앨범으로 발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적인 비교는 좀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BTS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원래 네임들을 생각했을 때 제이홉이 뭐 이 정도 스코어 내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보이즈 사실 좀 아쉽죠. 2.5세대라고 일컬은 소위 말하는 K-팝 남자 아이돌이 모여있는 어떤 40만 장, 50만 장이 모여있던 멤버 중에 하나 더보이즈야. 그 중에서 2위로 못 올라간 게 더보이즈야. 그게 좀 안타까워. 팬들이 엄청 안타까워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에이티즈, 더보이즈, 그 다음에 엔하이픈, 뭐 스트레이키즈 그 위에 있었고 막 이렇게 모여있던 그런 그룹 중에서 이제 다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영전을 했는데 더보이즈가 약간 주춤하고 있다. 이슈는 있었죠. 근데 아마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하면 또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여기 또 하나하나 봅시다. 일단은 저희가 보면 여기 봄키즈,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템페스트, 그 다음에 P1 하모니, SF9, 그래비티,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요걸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팬덤용 아이돌이라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앨범을 어느 정도 팔았냐? 10만 장 언더는 사실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수치는 맞아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되고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사실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야. 그죠? 근데 요런 쪽에서 이제 점점점 우상향으로 먼저 가야 된다. 무조건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트레저급이 돼야 되고, 트레저도 사실 여기까지 올라가기 상당히 시간이 걸린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도 뭐예요? 열심히 계속 하다 보니까 마지막 결과를 내잖아.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군 말고 지금 여기 CXR까지죠. 지금 원어스 정도는 그래도 이제 음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앨범 판매량도 올라가고 있다.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기 안에서는 지금 원어스가 두각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주니어야 항상 이제 고정 팬들이 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했을 때도 이 정도 하고 음원 판매량도,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여기 딱 이렇게 슈퍼주니어 그려보세요. 음원, 음반 딱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사각형을 그리는 데 있잖아요. 이거는 팬들이 진짜 딱 그 충성도 있는 팬들이 딱 있다는 거야. 음악도 딱 듣고 앨범도 딱 사고 슈퍼주니어 계속 가듯이 이 팬들도 계속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슈퍼주니어라는 그룹이 어떤 한류의 한 획을 걷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고, 그런 그룹을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팬들도 이들의 역사만큼 굉장히 오래됐다, 의리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우민이 이제 앨범을 냈는데 볼까요? 음원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20만 장 약간 못 미치는 수치일 겁니다. 시우민이 이렇게 됐지만
엑소가 이제 향후에 완전체가 나왔을 때 판매량이 상당히 궁금하긴 해요. 피지컬 앨범 시장이 완전히 터지는 거에 가장 뭔가 역할을 하고 시발점이 누구냐? 그 엑소라는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전에 뭐 불법 시장으로 완전히 다운됐던 시장 자체를 다시 피지컬로 돌리는 장본이 누구냐? 엑소입니다. 그러니까 시우민도 이 정도 되고,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아직도 엑소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인기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중국 팬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비욘 몬스타 X도 잘하셨어요. 그리고 음원도 나쁘지 않아. 그죠?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비욘도 굉장히 잘했고, 키는 앨범은 조금 아쉬운 게 있지만 역시 음원에서 많이 어필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역할을 했고, 아까 얘기했지만 트레저는 2021 한 해가 상당히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판매량도 계속 증가가 됐기 때문에 4주까지의 판매량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세일즈가 나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마 2023년이 트레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될 겁니다. 여기서 뭐 계속 답부하거나 여기서 다운사이징 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여기서 완전히 올라가서 팬덤용 아이돌을 만들고, 특유의 YG 음악이 어때요? 트레저의 음악이 상당히 트렌드해. 파퓰러하게 대중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노래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컨텐츠 하면서 트레저 노래를 그때 나는 좀 자세히 그때부터 들어왔는데 노래가 다 너무 좋더라고. 그런 노래들이 대중에 어필되면 앨범 판매량도 보장이 되면서 음원 차트 순위 올라오면 대형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시겠지만 트레저가 1학기 때 성적이 좋았잖아. 70만 장까지 찍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앨범이 이제 50만 장 정도 나왔으니까 아마 이 이후에 이제 2023년의 행보에서 트레저가 얼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 이거를 되게 예의주시해야 할 한 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이홉, BTS 각 멤버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음악적 깊이라든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 제이홉이야말로 BTS 멤버 중에서 가장 개성 있는 멤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더보이스의 선전 또 2023년 기대해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운사이즈된 그런 필드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고, 자 이제는 진짜 좀 메이저들, 아주 굿 퍼포먼스를 냈던 아이돌이 누군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우리 팬덤용 아이돌 확연하죠. 음원 쪽에서는 맥을 못 춤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100만 장, 150만 장 근접, 250만 장 넘는 가수들이 2022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룹이 어딘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볼까요? 에이티즈. 에이티즈가 아시겠지만 북미나 좋아, 유럽도 좋고,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잘 나가는 가수 하면 누구야? 에이티즈입니다. 에이티즈.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앨범 판매량에 반영이 됐어요. 말씀드렸지만 4, 5년 전에 이 45만 장, 40만 장, 50만 장대 이렇게 있었던 가수들 중에서 에이티즈도 성장을 이만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뭐 2020년에 월드 투어도 하고 굉장히 뭐 글로벌 팬덤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성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에도 굉장히 발전이 예상되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볼까요? 누굴까요? 아, 이게 엔하이픈이에요. 엔하이픈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총 얼마나 있어요 지금? 139만 장 나갔어요. 이게 사실은 100만 장이라는 건 꿈의 숫자잖아. 그 꿈의 숫자를 엔하이픈이 해낸 거지. 아, 이거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엔하이픈은 여기서 성장이 멈출 것 같지 않아. 점점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워낙 퍼포먼스도 좋고, 그 다음에 팬덤 지지층이 아주 탄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량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엔하이픈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야, 이걸 넘어서는 판매량 아티스트가 있죠. 여기 뭡니까?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스트레이키즈. 이게 제 인간 승리죠. 우리가 또 스트레이키즈랑 뭐 콘텐츠도 해봤지만 어떤 거 하나하나 하면서도 그 친구들만큼 이렇게 막 목숨 거는 사람이 없잖아. 하나하나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시상식 초창기에 그랬던 그룹이 누구 있어? 세븐틴이 그랬잖아. 세븐틴이 밤새서 리허설하고 막 잠 자야 되는 거 아니야? 가수들 안 자고 막 하잖아. 혹시 그런 애들은 달라. 이게 가수가 100만 장, 200만 장, 팬들의 가슴을 울린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분명히 여기까지 이렇게 찍었다면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그 스트레이키즈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엄청나게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컨텐츠도 많이 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이렇게 얻게 돼서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게 지금 총 몇만 장입니까 지금? 4주에 257만 장을 팔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 나 맨 처음에 이거 판매량 나올 때 의심했잖아. 이게 가능한 숫자야? 이게 방탄소년단 정도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스트레이키즈가 넘어버렸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완성형 아이돌 섹터에 있는 가수들보다 스트레이키즈 훨씬 더 많이 팔았어.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걸 넘어설까? 이걸 넘어서면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4주 만에 250만 장을 넘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집계한 거 보면 300만 장이 넘어가 버렸잖아. 여기서 멈추지가 않았다고. 정말 대단한. 원래 스트레이키즈 하면 내가 이제 음원 차트에서 보통 얘기하잖아. 가로 열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게 누구야? 이게 스포티파이야. 스트레이키즈를 왜 우리가 스포티파이 아들이라고 그래? 여기서 성적이 예전부터 좋았어. 신기하게 좋았어. 스포티파이에서 K-팝 가수 연간 탑5 하면 무조건 스트레이키즈가 들어가. 그 정도로 스포티파이 좋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원 차트에서만 약간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고 글로벌 차트로 나오면 무조건 좋은 애들이 얘네들. 이게 완전히 먹혀 여기가. 근데 그런 어떤 결과들이 반영한 수치가 아니냐.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국내 데이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올라갈 만큼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 팬덤들이 국내 팬덤도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 팬덤들이 이제 이쪽으로 뭔가 밀어줘야 돼. 그래야지 뭐가 돼? 완성형 아이돌이 되는 거지. 사실은 스트레이키즈를 지금도 완성형 아이돌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니야. 다만 음원 차트에서 좀 주춤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뭐 BTS나 이런 급들로 가려면 어떻게 해? 온라인 디지털이나 오프라인이나 다 잘해야지. 다 잘해야지 그 성과를 내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기원을 좀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해보고, 자, 다음은 대중형 아이돌이라고 하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남자 아이돌은 여자 아이돌에 비해서 성적이 미진한 건 사실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대중형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아이돌은 누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하이라이트. 뭐 하이라이트야 전통적으로 비스트 때부터 음원의 강자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찍은 거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지코. 지코는 사실은 뭐 아티스트지. 아티스트 아이돌. 지코가 이제 이렇게 냈고 사실은 지코의 요 앨범보다 뭐 새삥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뭐 엄청 잘 됐잖아 사실. 지코의 어떤 프로듀싱 능력, 작곡 능력까지 포함을 하면 굉장한 아티스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RM. RM은 사실은 대중형 아이돌로 분류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이 확실한 거고 자기의 철학이 확고한 가장 이 앨범 자체가 가장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앨범이다. 나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술에 접근하는 RM의 어떤 태도를 봤을 때 정말 난 멋지다고 생각을 나는 분명히 했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성적도 보면 음원에서 좀 어필이 됐고 그 다음에 앨범 판매량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티스트 볼게요. 위너입니다. 아시겠지만 위너가 데뷔했던 시절을 우리가 복귀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노래로 음원 차트 막 1위도 하면서 넥스트 빅뱅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음원 차트에서 굉장히 각광을 보이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앨범 판매는 좀 아쉬울 수 있어. 근데 원래 이제 위너의 컨셉은 이제 이러한 컨셉이다 우리가 좀 보면 되는 것 같고 조금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빅뱅을 닮아가려면 이쪽으로 확 가야 되는 게 맞지. 이런 좀 대중 있는 음악들을 좀 선보였으면 좋겠고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음원 차트의 어떤 수준이 가장 높다 위너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완성형 아이돌은 도대체 누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있을까요? 진입니다. 진. 여기에 RM이 있고 이제 여기에 뭐 J.O.B 이렇게 있었잖아요. BTS 음악은 이제 BTS 음악이고 각자의 음악을 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팬들이 이렇게 좋아해 줬던 건 아니냐. 그리고 진의 음악이 어떤 쉽게 얘기해서 앨범 판매량이나 그 다음에 음원도 서로 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이 있다면 계속 얘기하지만 아예 정사각형까지는 아니지만 앨범 판매량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음원에서도 괜찮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이 굉장히 성적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로 나왔을 때 이제 어필이 많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시겠지만 진은 이 앨범을 내고 군입대를 했죠. 아, 갑자기 또 병영 얘기하니까 좀 슬픈데 잠깐만 이 슬픈 마음을 잠깐 억누르고 사실 가서 또 이제 멋지게 또 퇴소하는 사진도 보고 뭐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잘 있는 것 같고 아마 팬들이 그걸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잘 담아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갔다 오시면 더 멋진 음악들을 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가수 얘기해 보시죠. 세븐틴입니다. 여기 세븐틴. 아시겠지만 세븐틴이 1학기 때 나와서 아주 성적이 좋았죠. 이거는 뭐야? 리팩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성적을 내는 것도 굉장히 잘한 거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
또 이제 제대로 된 앨범을 갖고 나왔을 때 도대체 세븐틴은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이제 순위고, 사실은 이제 BTS가 있으면 그 다음에 팝 가수는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좀 치열함이 사실 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세븐틴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23년도의 성적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가수 한번 볼까요? NCT 127. SM 2022년도 하반기에 야심작이었죠. 근데 조금 퍼포먼스가 조금 아쉬웠던 건 있어요, 그죠? 근데도 NCT라는 네임드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앨범 판매량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에도 NCT 127의 선전이 충분히 기대가 가능할 것 같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팀 있습니다. 어딜까요? NCT Dream. NCT Dream, 이게 캔디? 캔디죠? 음원 성적이 좋았잖아, 그지? 음원 성적을 쫙 뺐잖아. 근데 사실 이게 캔디라는 노래 자체가 워낙 한 40대, 50대 H.O.T 팬부터 지금 이렇게 되게 듣기 좋았던 음악들이었고, 또 이 캔디 가지고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SNS 플랫폼에서 되게 프로모션 많이 했잖아. 근데 이게 어필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음원 성적이 좋은 거야. 앨범은 NCT Dream 원래 뭐 많이 팔았으니까 150만 장도 팔았죠. NCT Dream의 이제 정규 앨범이 많이 나온다면 음원 차트 순위를 이 정도 유지하면서 이게 여기까지 가면 이제 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완성형 아이돌이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완성형 아이돌까지 2022년 2학기 성적 발표를 마무리 좀 해보고, 다음에는 1학기 성적과 2학기 성적을 다 같이 비교하는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그래프 이름들을 다 명기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보시겠지만 2022년 상반기 앨범을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2022년 하반기 앨범을 우리가 지금 여기 녹색으로 표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뭐 제일 잘하는 쪽 보면 이제 빅뱅. 빅뱅은 여기 있어요. 빅뱅 때문에 이게 그래프가 계속 길어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여기가 항상 어떻게 해? X축과 Y축을 결정을 해. X축과 Y축의 최대값이 뭐냐? 그걸 이분들이 결정을 좀 해주시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막 노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위너 확실히 디지털이 좋아요, 그죠? 근데 대략적으로 남성 아이돌은 어디가 있어? 팬덤용 아이돌 축, 이제 Y축과 친한 쪽으로 가고 있지, 여기는 없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대중형 아이돌의 기준이 이제 빅뱅으로 봤을 때 이들의 어떤 퍼포먼스가 얼만큼 위대한 거냐. 사실은 남자 아이돌 역사에서 이러한 대중적인 열렬한 어떤 지지를 받는 그런 아이돌이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뭐 사실 모르는 거지. 그 정도로 빅뱅의 퍼포먼스는 기존에 보였던 남자 아이돌과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 앨범 판매량은 뭐 시대적인 어떤 가만히 있더라도 막 이렇게 엄청나게 팔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좌우지간 음원, 듣는 음악으로서의 가치로서는 빅뱅의 음악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위너가 이제 선배의 빅뱅을 따라가려면 이제 한참 달려가야지, 한참. 근데 좌우지간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 개별로 RM이나 여기 이렇게 보면 J-YP나 이렇게 있죠. 이런 이제 방탄소년단이 모였을 때의 퍼포먼스가 있지만 이제 개별로 활동하면서도 성적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티즈, 엔하이픈, 스트레이키즈 이런 느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다가 사실은 조금 나눠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스트레이키즈의 퍼포먼스다. 2022년도에는 사실 이게 미라클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거의 제가 봤을 때 미라클입니다, 이게. 다만 스트레이키즈는 어떻게 돼?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야 돼. 음원 쪽의 성적들이 나와줘야 돼. 근데 그거는 단순히 노래가 대중 친화적인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국내 팬들이 더 확장이 돼서 그들이 총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니크 리스너를 늘려줘야 돼. 늘려줘야지 이렇게 가야지 결국 뭐야? 스트레이키즈는 완성형 아이돌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아마 이제 이 퍼포먼스 계속 유지하다 보면 그냥 이제 팬덤들 위주의 그런 남자 아이돌의 어떤 전형, 이렇게 될 거예요. 토탈형 어떤 아이돌,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50만 장 넘고 300만 장이 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정말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전에 있던 어떤 결과값과 비교해서 한 2단계, 왜냐면 전교 3등 하던 애가 전교 1등 하는 게 어렵듯이, 알잖아. 전교에서 뭐 280등 하는 애가 갑자기 200등 하는, 이건 좀
쉽잖아. 근데 공부를 원래 하던 애들끼리 모여 있는 데서 한 덩어리 오기가 너무 어렵다고. 근데 스트레이키즈는 어떻게 했어? 150만 장, 160만 장 요때에서 완전히 넘어 300만 장대로 가버린 거잖아.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보면 돼. 이게 어떤 전교 한 20등 하던 친구가 전교 1등 해버리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이키즈 올해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븐틴 여기 나와 있죠? 세븐틴 상반기 때 좋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리팩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나온 건. 근데 아마 요게 이제 세븐틴의 원래 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레이키즈가 더 판매율이 높아. 이거는 봐야 돼. 다만 세븐틴이 음원 쪽의 성적들은 좋다. 그리고 향후에도 세븐틴이 음원 차트에서는 각광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 스트레이키즈는 그게 숙제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하면 될 거고. NCT DREAM 여기 나오죠? NCT DREAM 상반기에는 이제 요 정도. 요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야? 캔디였기 때문에, 리메이크였기 때문에 조금 음원 성적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NCT 일리트는 이제 요 정도의 개념이고, 여기 보면 TXT, TXT를 뺐네 내가. TXT 빼면 얘기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스키즈 이렇게 있었죠. 스키즈, TXT, 엔하이픈, 에이티즈, 더보이즈 뭐 이렇게 사실 막 모여 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펼쳐진 거예요. 이거 중에서 여기 지금 호명된 남자 아이돌 중에서 열심히 안 하는 아이돌이 어디 있겠어, 그지? 근데도 차이가 이렇게 좀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기저가 2023년도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또 순위가 계속 바뀔지, 그거는 우리가 2023년 1학기 성적 발표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2022년도 한 해는 물론 이제 여자 아이돌이 굉장히 주목받고 각광받던 시장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아이돌은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대한민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 확장하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방탄소년단이 이제 진이 이제 군입대를 하고 이제 완전체로 활동하는 시간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동안에 밑에 있는 요 우리 가수들 군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2023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무쌍한 그런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게 우리 K-팝 산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다 그렇게 또 맡은 바 그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022년 한 해 성적 발표하면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2023년에는 더 좋은 이 그래프를 저 위에까지 그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